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일반 편입에 성공해서 현재 중앙대학교 프랑스 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구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서울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장점은 한강이랑 매우 근접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계단이 많다는 점이 단점인데, 근데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집이랑 매우 가까웠고요. 그다음 제가 고3 때 느낀 바로는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 캠퍼스에는 담임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원 캠퍼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의 전적대에 있을 때는 좀 무기력하고 하기도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 편입하고 나서는 취업 박람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것도 듣고 좀 적극적인 학생으로 변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와보니까 캠퍼스가 되게 예뻐요. 그쵸, 예쁘죠. 합격하고 나서 네. 그 발표 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믿기지 않았고요. 합격증이 밤 12시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때서야 좀 실감이 나서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서는 몇 개 정도 쓴 거예요? 원서는 총 12개를 썼고 하고 응시는 12개고요. 그러면 12개 정도 응시하셨고, 그러면 그 중에 붙은 거는 몇 개 정도 돼요? 3개 붙었어요. 중앙대랑 또 어디 붙으셨어요? 중앙대 프랑스 어문학과 붙었고요. 단국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붙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앙대를 선택해서 오셨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어문학과는 정확하게 뭘 배우는 곳인지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은 프랑스 어문학과는 불어학과 불문학 두 가지를 나눠서 배우는데 이제 불어학 같은 경우는 불문법을 중심으로 배우고요. 다음에 불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 희곡, 문학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원래는 전적대 학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동일계입니다. 아, 동일계셨어요? 네. 그 중앙대학교가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독해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특히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앙대를 이제 합격하셨는데 합격생으로서 중앙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준비 팁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중앙대가 어휘가 많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급 단어장을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용 영어? 실용 영어도 있는데 생활 영어? 생활 영어. 그거 생활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할 필요 없다. 그게 2점짜리거든요. 2점짜리 2개 나와요. 맞아요. 그 틀리고 독해를 더 많이 맞춰라. 그런 전략으로 좀 갔어요. 중앙대학교 같은 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법에서 노 에러가 문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 문제 중에서 틀린 게 없으면 골라라는 그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저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풀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법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문법 체크리스트? 저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밑줄을 보자마자 그냥 바로 뭘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빠르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랑 독해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앙대 기출을 풀면서 네. 기출 점수는 혹시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처음 나왔던 게 55점으로 좀 안 좋게 나왔죠. 딱 처음 푼 게? 처음 푼 게 55점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출이 한 70 후반인데 한 77점인가? 8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는 몇 월 달부터 푸신 거죠? 저는 상반기 때는 이론에 치중을 했고 하반기 한 9월 정도부터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은 몇 개 정도 푸신 거예요? 기출은 한 5개년 정도를 잡고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반복해서 이제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프랑스 어문학과는 이제 진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어문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 어문을 전공해서 진로를 잡고 가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복수 전공을 경영학과나 광고 쪽으로 잡아서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약을 했거든요. 그 학과 선배랑 밥약을 했는데 대부분 다 언론 쪽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론 쪽으로. 네. 그러면은 다른 학과랑 복수 전공을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네. 그러면은 혹시 본인은 뭐 복수 전공할 계획은 있나요? 저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 학점이 많이 높아야 돼서 일단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또 이제 본 학과에서 학점이 좀 어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학교 들어와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많이 걱정하는데, 그 혹시 어때요? 학교 들어오고 나서 적응은 잘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학교 입학하기 전에 신편입생 OT라는 걸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신입생들이랑 많이 안면을 터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저희가 MT를 갔었는데 제가 근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2학년 친구들이 막 연락 와서 왜 안 오냐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다가와주는 편이어서 차별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학교 내 동아리도 있잖아요. 아,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중앙동아리에 있는 지구인이라는 환경 동아리를 지금 가입했습니다. 이제 학원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저희가 단원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도 보고, 그다음에 뭐 배치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수현 학생이 봤을 때 가장 크게 도움 받았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위클리 테스트랑요, 전국 모의고사를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날이 하필 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원 수업이 없으니까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원에 또 아침 일찍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가 돼서 그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연 합격생들은 대체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1월 모의고사는 82.5점으로 나왔고요. 근데 또 3월부터 좀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 70점 정도 나와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반기 돼서야 좀 일정해지더니 10월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때 한 80 정도? 70 후반 정도 나와서 좀 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네. 월별로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이 또 상반기잖아요. 맞아요. 상반기 때는 이론 수업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론 중에 또 문법을 좀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반기 돼서는 논리랑 독해에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을 꽤나 일찍 끝내 놓으셔놓고, 그다음에 논리랑 독해는 하반기 때 많이 치중하고 또 기출도 하반기에 많이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 멘붕을 많이 겪는데 네. 슬럼프가 오잖아요. 슬럼프가 왔을 때 본인만의 뭐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이화여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입학식 영상을 보면서 내년에 내가 무조건 저기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공부를 그냥 했고요. 그거 아니면 김영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 수기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읽으면 합격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보여요. 그 사람들의 합격 노하우를 읽으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매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은 장기적인 싸움이니까 급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또 상반기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에 많이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촬영해봤는데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소감이 좀 어떠신지?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합격하고 나서 해봐야지라는 상상을 했거든요. 수험 기간 때. 아 진짜요? 수험 기간 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몰랐어요. 영광이고 중앙대학교에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이 생활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중앙대학교 도서관인데요. 근데 여기가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되게 예쁜 옷입니다. 그럼 한번 그 내부 시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부는 제가 찍어서 소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이 자리에서 널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발짝 옆에서 네가 날 바라보는 게 믿기지 않아. 닿을 듯 말 듯한 이 거리 느낌, 심장은 터질 듯해. 사랑이란 말하긴 이르지만 이 노래 빌려 너에게 말할게. 흥얼대는 너의 그 목소리에 설레는. 아, 이거 되나요? 어떤 거요? 네, 이거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진짜요? 그거.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학점인가 봐요. 그죠? 네. 한번 간단하게 뭐 구경이라도. 중앙대가 써져 있고요. 오. 이건 얼마죠? 모르죠. 이거 가격이 안 나와있네. 72,000원. 그렇구나. 근데 보통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공부하면 더 싸니까. 네. 네.